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. 오늘은 저기에 보이는 저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. 제가 브러쉬 세척을 간간히 하는데 이제 워낙 브러쉬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새 브러쉬를 자꾸 꺼내서 쓰는 편이에요. 제가 어젯밤에는 큰맘 먹고 브러쉬 세척을 다 했습니다. 브러쉬 세척에 관한 모든 것을 비디오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. 브러쉬 세척을 어떻게 하는지, 또 어떤 그 비누나 액체를 가지고 하는지,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해서 브러쉬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툴을 갖고 하는지,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비디오를 참고를 하시고요. 오늘 제 뒤에 있는 거는 시그마에서 새로 나온 Dry and Shape 타워입니다. 이렇게 박스 2개로 해가지고 왔는데요. 큰 박스하고 작은 박스가 저 뒤에 있는 저 상태대로 이제 조립이 되는 거고요. 아이섀도우 브러쉬만 넣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작은 박스에 들어있는 거고, 맨 밑에 판을 다시 큰 박스의 맨 위에 거를 돌리고 그걸 뺀 다음에 이거를 연결을 하면 큰 대형 타워가 됩니다. 제가 어저께 브러쉬 세척을 할 때는 2가지를 더 가지고 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세포라에서 나온 솔리드 브러쉬 클리너라고, 이게 고체 비누인데요. 그 안에는 이렇게 빨래판, 아주 조그마한 빨래판이 들어있어요. 근데 요 아이섀도우 브러쉬 쓸 때는 좀 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거고요. 여기에 있는 하얀색 고체 비누가 어저께 써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. 제가 뷰티 블렌더에서 나온 그 솔리드라는 비누를 써보고, 야, 역시 브러쉬 세척용 비누가 조금 더 잘 닦이는구나, 그런 걸 느꼈었는데, 제가 어제 이걸 이용해서 브러쉬 세척을 했고, 또 하나 가지고 한 거는 제가 쓰는 시그마 브러쉬 세척용 장갑이죠. 이 장갑이 이렇게 큰 거가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. 페이스용 브러쉬 할 때는 여기 있는 빨판을 이용해서 쓰고,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잔잔한 브러쉬들 빨판을 이용해서 쓰고요.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브러쉬를 세척을 하고 저 타워에다 꽂았습니다.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시그마 브러쉬들 까만색 핸들이 쭈쭈쭈쭈쭈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타워들이 가끔 보이는데, 사실 뭐 시그마 브러쉬만 꺼내서 쓰면 그렇게 되겠지만, 우리의 현실은, 우리의 리얼리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같이 쓰게 되죠. 저희 이 여러 가지 브러쉬를 세척을 하고 써본 소감을, 정말로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. 브러쉬를 보통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뉘어놓는 분들 많이 계신데,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쉐이프가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물이 밑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브러쉬 핸들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풀이 녹아가지고 브러쉬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. 그래서 뉘어놓을 땐 그런 단점이 있고, 밑으로 향하게 브러쉬를 말리면 가장 좋은데, 그럴 경우에 뭐 빨래집게 줄에다가 걸어 놓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쭉 붙여 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 또 핸들에 나중에 테이프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죠. 위에서 아래로 물이 빠지게. 브러쉬 타워의 최대 장점은 이 밑에 있는 고무 밴드, 그래서 이 밴드가 브러쉬를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, 우리가 보통 브러쉬를 처음 샀을 때는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는데 쓰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쉐이핑을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고, 제가 이걸 넣으면서 제일 요 브러쉬는 진짜 여기에 들어가서 가끔 말려주면 쉐이프가 잘 피겠다 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, 시그마의 스포트라이트 더스터 F37, 이 경우에는 튤립형이거든요. 그래서 튤립 브러쉬는 여기에 들어가면 쉐입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쉐입이 그대로 튤립 모양 그대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워시를 한 다음에 이 브러쉬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잡아서 메탈이 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거기까지 넣어줬고요. 시그마의 E40 브러쉬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브러쉬가 많이 방만해지고 펴졌었거든요. 시그마 브러쉬가 들어갈 때 사실은 가장 용이하게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핸들이 미끈미끈하고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이즈들이 시그마 브러쉬에 맞게끔 잘 나온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여기다가 타워에다 넣었을 때는
불만이 거의 없었어요. 위에다가도 사실 또 꼽아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브러쉬를 2단으로 꼽아주는 건데 이렇게 키가 큰 애들이 있어서 여기 이 위에다가 꼽을 때 제약이 있었다는 거. 여기에다가 꼽을 만큼 그렇게 브러쉬가 더 있지 않아서 그냥 이쪽 타워에다가 꼽아줬고요. 내가 가진 브러쉬의 크기에 맞춰서 여기에다 꼽으면 되고요. 좀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듀얼 엔드 브러쉬가 들어가려면 밑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더 올라갈 때 이 밴드에서 털이 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. 페이스 브러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이섀도우 브러쉬보다는 쉐입을 더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브러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말른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게 쓰면서도 그래 이거 참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사이즈를 내가 감안을 해가면서 꼽아야 된다는 거. 일단 이렇게 뚱뚱한 얘는 몰피 브러쉬인데 몰피 브러쉬 같은 것들을 여기다 꼽게 되면은 고무가 열리기 때문에 그 옆에 또 뚱뚱한 애를 꼽을 수가 없고요. 얘는 지금 엘프거든요. 엘프의 가습기 브러쉬 들어갈 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이 위에 핸들은 잘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쉐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지만 이 브러쉬도 제가 쓸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브러쉬가 오픈이 됐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쉐입이 많이 잘 잡힌 편이에요. 이런 브러쉬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진짜 짱이죠. 쉐입이 딱 잡혀서 나오니까. 그러면 또 하나 빼볼까요? 이거는 델리움 툴스에서 나온 가습기 브러쉬. 이것도 그대로 쉐입이 잘 만들어져서 나왔고요. 여기 브러쉬 밴드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브러쉬가 좀 납작하게 눌린 것들은 그대로 그런 방향으로 넣어주면 브러쉬 쉐입 그대로 보관을 할 수 있고요. 요거를 빼보자면 요거는 엘프의 컴플렉션 브러쉬거든요. 약간 옆으로 찝힌 그런 브러쉬 타입이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이렇게 넣어주니까 브러쉬 쉐입이 잘 잡혀서 나왔죠. 이 브러쉬 타워가 쉐입을 만들어주고 말리는데 또 장소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두 가지 단점을 발견을 했어요. 이 밴드가 아무래도 천이기 때문에 리얼 테크닉스 맨 뒤에는 고무가 있거든요. 이런 고무가 들어갈 때는 완강히 얘가 거부를 하죠. 이렇게 좀 미끈미끈한 플라스틱 브러쉬나 나무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땐 괜찮은데 이 리얼 테크닉스의 브러쉬를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쪽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잘 못 넣었어요.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꼽는 걸로 5개 브러쉬의 경우에는 제가 벤자벨 브러쉬 트리를 다시 꺼내서 여기다 넣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브러쉬. 쉐입을 잡기도 어렵지만 여기에다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hisel and Trim Contour 브러쉬인데 이걸 크림 컨투어 같은 거 할 때 좋은 시그마 F77 브러쉬예요. 자이언트 큰 브러쉬. 얘는 그 리얼 테크닉스의 103번 브러쉬. 제가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을 하는데 조그만 밴드에 얘를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못 들어갔고 제가 제일 고생한 브러쉬가 이 브러쉬인데 처음에 이걸 넣어보겠다고 이거는 이코스메틱의 가습기 브러쉬거든요. 문제는 여기가 러버예요. 이 고무 재질이 저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. 아무리 늘리려고 해서 손톱이 뒤집어질 뿐이지 이게 안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고무 재질로 된 거는 넣기가 어렵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브러쉬 중에서 제일 큰 브러쉬 중에 하나인 몰피 M140 브러쉬 넣어보려고 했는데 뭐 넣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넣다가 말았는데 이 여기도 일단 너무 뚱뚱하고 여기도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어요. 시그마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39불이고 이 페이스 브러쉬 타워는 49불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패키지로 같이 오더를 하면 69불이거든요. 이 브러쉬 타워가 항상 브러쉬를 말릴 때마다 필요하냐?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. 하지만 가끔 한
분기별에 한 번씩 쉐입을 딱 맞춰주고 싶을 때는 되게 용이한 것 같고, 화장을 하고 여기다 넣고 보관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. 시그마에서 요즘 20% 또는 30% 세일하는 찬스가 가끔 있거든요. 그럴 때 요거는 39불이니까 권할만 하고요. 만약에 이 페이스 브러쉬 타워까지 원한다면 아예 같이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벤자밀 브러쉬 트리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, 라지 사이즈의 경우에는 35불 또는 여기가 여러가지 믹스가 되어 있는 거는 39불, 40불을 하거든요. 이런 작은 사이즈는 20불이에요. 그래서 이 브러쉬 트리를, 이 정도 양의 브러쉬들을 만약에 다 꼽으려면 이 3가지 정도의 브러쉬 트리는 다 나와야지만 꼽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벤자밀 브러쉬 트리를 이 3가지를 내가 다 놓고 쓴다 그러면 35불에 40불, 75불인 거고, 요 2개는 69불인 거고, 이거보다는 시그마 브러쉬의 브러쉬 타워가 저렴한 거고, 거기다가 세일 찬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벤자밀 브러쉬 트리에서는 못하는 거를 시그마 그 브러쉬 타워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쉐이핑을 할 수 있다는 거.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제가 써본 시그마의 Dry and Shape 타워 리뷰였고요.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. 뭐 고무 재질의 핸들이 안 들어간다든가, 너무 뚱뚱한 거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든가, 이렇게 브러쉬가 너무 크면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, 그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브러쉬 애호가들, 또 브러쉬를 오래 사용하고 싶은데 그 모양이 이렇게 퍼지고 망가지는 느낌이 들 때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물도 밑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말려주고 써볼만 하긴 한 것 같아요. 저 시그마 브러쉬 타워의 링크는 아래 인포박스에다 걸어놓을게요. 이런 리뷰 좋으시면 덤스업 눌러주시고요.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